이쪽에서 오실까? 저쪽에서 오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너무 좋죠? 네, 아주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네, 색깔도 지금 한창 예쁠 때거든요. 네, 정말 네. 잘 오셨습니다. 이게 지역의 아주 그 공원 중에 명소인 듯 싶어요. 네, 저희가 늘 국감이 10월에 있으니까 사실은 가을이 오는 걸 모르고 가을이 가는 것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오늘 덕분에 저도 사실은 가을 중간쯤에 지금 와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의원님 그러면 걸으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까요? 이곳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네. 파란파란 나무도 있고 도토리 나무도 많고. 도토리 나무 많은데 도토리는 다람쥐에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가 우장산 근린공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장산에 보면은 네. 각종 체육시설과 더불어서 이렇게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로 이렇게 구석구석이 산 등성을 따라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네. 이렇게 찾아오시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여기 단풍이 아주 멋있게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 너무 좋죠? 네, 여기가 성소 때 저희가 공연도 많이 하고요. 공연도 많이 하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위치 중에 하나예요. 네, 본격적인 그 정치 스토리 얘기하기 전에요.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전국이 참 혼란스럽고 어수선합니다. 네. 파장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사실은 거의 국정이 마비된 상태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서 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은 것은 일단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참담합니다, 지금 상황은. 네.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시고요. 노동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요즘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뭐 고용 불안 심각합니다. 네. 어떤 나름대로의 법안이라든가 해법이 있으신지요? 지금 이제 청년 실업도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9월 현재 보면 실업률이 9.4%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큰 수치라서 이게 결국은 일하는 사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러면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서 저희가 어쨌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중요한 게 일자리를 나누는 것. 네.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는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급선무가 근로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것. 이게 아주 급선무라서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채용시에 요즘 보면 이력서에 네. 뭐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를 묻는 조항들이 많아요. 뭐 집을 전세를 사는지 자기 집에 사는지 부모의 직업이 뭔지. 그러니까 전혀 이 사람의 능력이나 이 사람이 앞으로 하게 되는 업무와는 관계없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흔히 말해서 금수저, 흑수저를 미리부터 나누어서 채용 시에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사회 구조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제도부터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과 관련한 법안도 제가 좀 내놓은 게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20대 국회에서는 좀 논의가 돼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 찾아갈 때 좀 희망 가지고 가질 수 있게 노력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꼭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네. 지난 봄에 그 미세먼지가 참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 국회 차원에서 그 충남 지역인가요?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데 좀 방문하셨죠? 저희가 네. 한 3번 정도 갔었습니다. 네. 네. 어떤 뭐 대안들이라든가 해결책 같은 게 좀 보이던가요? 일단 화력발전소 우리가 이제 전기는 써야 되니까 발전소는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오래된 발전소가 어쨌든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오래된 발전소에 대한 그 환경 설비들을 좀 그 기준을 강화하는 것. 그럼 이제 환경 설비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투자를 2025년까지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또 미세먼지와 관련한 부분도 물론 이제 부가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것이 경유차를 좀 줄여나가는 노력도 해야 그렇죠. 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화력 발전소를 줄여나가고 그 외에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발전소들을 좀 키워나가는 방식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도 계속 좀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좀 사이다 같은 속 시원한 해결책이 마련되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 중에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동물 보호 관련 법이요. 네.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되짚어봤는데요. 네, 제가 19대 때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한번 냈었고요. 그게 이제 동물과 관련된 거였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동물이 사실 우리가 반려견이 죽으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버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정서하고는 너무 맞지를 않아서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에 화장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 이렇게 이제 그렇게 법안을 하나를 냈고요. 20대 국회 들어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초 5월 달쯤에 전 국민이 그 실태를 아시고 좀 분개하셨었는데 강아지 공장이라 그러죠. 그 우리가 이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장의 형태에서 아이들을 아주 열악한 시설에서 가두어 놓고 새끼만 계속 낳게 해서 네. 그 새끼들은 뭐 젖도 제대로 안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펫샵이라 그러죠. 샵에서 그냥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예쁜 모습의 뒤에는 그렇게 어찌 보면 좀 잔인하리만큼 열악한 환경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국민적 공감대 이런 게 형성이 되어서 이번에 그런 동물 생산업이라든지 판매업,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이 업에 대해서는 허가 제도로 좀 바꾸는 방식으로 해서 동물보호법을 좀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하나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없는데 지난 4월 총선 당시에 그 네. 포스터 한 장 기억나시죠? 베레모를 쓰시고 이렇게. 아, 저 태양의 태양의 전에. 후예. 태양의 후예. 지금 어떻게 네. 효과를 좀 오, 보셨습니까? 효과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는 이제 그게 저희 방에 보좌진 2명이 이제 패러디물을 몇 개를 했었어요. 그거 네. 하고 뭐 이제 클래식을 가지고 한 것도 있고 이제 몇 개를 좀 했었었는데 제일 사실 핫했던 게 그 태양의 정예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베레모를 쓴 이제 제 모습을 해서 그냥 이렇게 올렸는데 트윗에 올리고 그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했는데 이게 막 돌고 돌아서 전국에 돌아가지고 저한테 다시 오고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네. 정치적인 롤 모델이 있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제 롤 모델은 사실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노무현 의원, 네. 예, 인간 노무현, 아, 예, 인간. 이었을 네. 때였어요. 그리고 노무현 의원님이 89년, 90년 그때 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롤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그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그 평생을 같이 하시게 된 분이 바로 그분과 인연 때문이라면서요. 네.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제가 제가 사실은 대통령님이 아니었으면 결혼을 네.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닌데. 늦게 결혼했거든요. 42살에 했으니까 일찍 한 건 아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가 네. 노사모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고 그 노사모의 해외 게시판에서 이렇게 네.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정식으로 보지는 못했고요. 게시판에서 서로 이제 정치적인 관점 논쟁, 그렇죠. 막 그런 걸 걸리다가,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가 아니 제 사실은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메일을 보내고 네. 나도 뭐 그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인연이 됐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분들께 여쭤보는 건데요. 한정혜 의원님에게 그 국회의원이란 무엇이다. 네. 국회의원이란 운동하다. 운동하다. 네. 네. 예전 같았으면 제가 고무신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가장 바닥에서 우리 몸의 가장 바닥에서 땅을 딛고 있고 이거 운동화를 신고 우리가 땅이 진 곳도 가고 마른 곳도 가고 비가 오는 곳도 가고 온갖 곳을 다 다니죠. 결국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동화처럼 세상의 모든 밝은 곳, 어두운 곳, 진 곳, 마른 곳을 가리지 아니하고 찾아가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하다. 예, 좋습니다. 이번 코너는 내 인생의 세 가지 보물입니다. 누구에게나 살아오면서 어떤 삶의 굴곡이라든지 인생의 나치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한정혜 의원님의 첫 번째 보물은 무엇일까요? 제가 가져왔는데요. 저희 가져오셨습니까? 첫 번째 보물은 네. 바로 사진입니다. 것입니다. 예. 네, 사진이에요. 저희 뭔 어머님이 사진일까요? 예. 제 어머님 사진이에요. 안 닮았나요? 어머니. 네, 저희 엄마. 어머니 하면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더 각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희 어머님은 그 말 정말 정확하신데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달리 살려내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3 때 그래서 2년을 휴학을 했었어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한 1년은 병원에 있었는데 신장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고 했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신장의 기능은 완전히 뭐 재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 상태면은 사실은 얼마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게 해주시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서는 그렇게 돌려보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살리기 위해서 전국을 제주도 빼고 나머지 도를 다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거는 다 찾아서 저에게 이제 먹이시고 하면서 제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저희 어머님이 없었으면 지금의 한정에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의 나를 이렇게 해준 엄마, 네. 저희 어머니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죠. 그렇게 아프실 때 어떤 지극정성인 어떤 그 모성이라든가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그 삶을 다시 살게 되셨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때 가장 이렇게 생각이 나시는지요? 아플 때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좋은 일 있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재선되고 나서도 주변의 분들이 다들 너무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영광을 안았지만 엄마의 그때의 그 헌신과 또는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의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그게 없었더라면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생각 많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 보물은 또 무엇일까요? 제 두 번째 보물은요. 두 번째 보물도 가지고 왔는데요. 하얀 봉투입니다. 하얀 봉투. 네. 그냥 이런 봉투였었어요. 이런 봉투. 아, 그럼 그 안에 뭐 봉투 하면 흔히 그 돈 봉투. 아, 그렇죠. 네. 네. 돈 봉투였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산업 현장에 이제 근로자들이 다치지 아니하게 또는 직업병 같은 게 이제 걸리면 안 되니까 그들의 작업 환경을 보호해주는 그런 걸 하기 위한 점검, 조사 이런 걸 하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부산에 이제 남구 문현동에 목재 가공 공장을 갔었습니다. 저 혼자 진단을 나갔는데 공장이 이제 너무 열악하니까 사실은 뭐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공장 한 켠에다가 이렇게 철제 책상을 두 개 놓고 그걸 이제 사무실로 쓰는 데였어요. 공장장님께서 막 이렇게 좀 약간 머뭇머뭇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그 삐걱삐걱하는 철제 책상 그 문을 이 서랍을 이렇게 여시더니 이 하얀 봉투를 하나 이렇게 꺼내갖고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뭐 다른 내용이 써 있는 건 아니고 아무것도 안 써져 있었죠. 근데 제가 그때 그 머릿속에서 아무튼 수백 가지 생각이 막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어요. 네. 저는 이 얘기만 하고 잠깐 눈물이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고 가길래 이렇게 현장이 열악한데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어떤 공공기관에서 나와서 현장 점검했다 그래서 이렇게 봉투를 내밀어야 되나. 그분이 손이 뭐 이렇게 깔끔하고 이러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냥 작업복 입고 막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되나? 사회에 눈을 떴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그때 공장장님께 제가 공장님 저 이 봉투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받은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너무 더우니까 제가 받은 걸로 하고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시원한 수박이나 뭐 사이다 같은 거 사서 드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제가 이거 받은 걸로 하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잠깐만 닦아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네, 뭔가 네. 잘 보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그냥 잘 봐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그날까지는 저는 이제 현장을 나가는 게 그냥 직장 생활의 일환이었으면 그날 이후로는 좀 다른 의미로 사실은 제 일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진짜 좀 그분들이 계신 현장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그날 그때 받았던 한 봉투가 바로 그 오늘의 한정의 은을 만드는 그 계기가 된 것이군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좀 잊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좀 하죠. 눈물을 많이 흘리셨네요. 저도 눈물이 나려고 그랬는데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좋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듣고 보니까 국감장이라든가 상임위에서 어떤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차별받는 그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모습들이 이제 진정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보물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보물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거 강서구. 강서구. 네. 강서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그 지역구 사랑은 익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강서구를 세 번째 보물로 꼽으셨어요. 더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여기가 어쨌든 저의 제2의 고향처럼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선택해 주시고 사실은 국회의원이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일을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강서구를 위해서 일을 해봐라라고 저를 어쨌든 찍어주신 거기 때문에 강서구가 저에게는 세 번째 보물이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열심히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강서구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강서구 하면은요 어떤 점들이 좀 좋던가요? 강서구는 서울이잖아요. 근데 서울 같지 않은 느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여기는 여전히 이웃 사촌의 개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좀 잘 챙겨주고요. 아시다시피 강서구에는 임대 아파트도 좀 많은 편이고 아닌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을 주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같이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흔히 말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유지되고 있고 그것을 끊임없이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와서 느낀 거였는데 보면 볼수록 굉장히 따뜻한 곳이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따뜻하지만 그 따뜻한 곳에다가 좀 더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열심히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어떤 세 가지 보물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하얀 봉투, 그다음에 강서 사랑 들었고요. 그 어떤 마음의 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의원님의 좌우명 어떤 것인지요? 제 좌우명은 좀 뭐 흔하기도 한데요. 우보천리라 그러죠. 소걸음으로 천리길. 또 비슷하게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쭉 성장하고 이제 하얀 봉투를 통해서 제 스스로를 성장시키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제가 마음의 열정은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으나 제 열정만 가지고 사회가 그렇게 빨리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먼 길을 가되 느린 걸음으로라도 끊임없이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제 스스로는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리고 소걸음으로 천리길 가자 이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두 개를 좌우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요즘 같아서는 뭐 이렇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다. 네. 듣고 보니까 그런 말씀과 상통하는 것 같네요. 네. 요즘 날이 많이 짧아졌네요. 그러네요. 그 사이에 이렇게 어두워졌네요. 네. 이게 의원님의 세 번째 보물인 강서구입니다. 네. 그 이 강서 지역 현안 이제 많이 다 파악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떤 현안 발전 계획 있다면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어떤 지역이 좀 이렇게 균등하게 발전이 되려면 교통이 좋아야 돼요. 사실은 지하철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체계 개선 차원에서 지금 서부광역철도 저기 부천에서 우리 강서를 거쳐서 마포해서 이렇게 가는 그 서부광역철도를 아무튼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게 빨리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고 여기 화곡동 지역으로 보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청소년들이 갈 만한 시설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 회관 그거를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강서구의 구의원님들 몇 분하고 해서 계획을 좀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가능한 지역들을 지금 선정하는 작업 중에 좀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은 청소년들이 이제 도서관도 겸하고 각종 문화와 관련된 혜택들도 좀 받고 할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이 마련이 되니까 아무튼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날도 어둡고 좀 정리할 시간이 있습니다. 좀 출출하기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하얀 봉투가 아직도 내리에 계속 스치는데요. 의원님께서 앞으로 어떤 정치인을 남고 싶은지 뭐 정치 철학, 소신 들려주시고 시간 마칠까 합니다. 정치 이제 정책적 관련한 부분에서는 소신을 잃지 아니하고 해당 안건들이 잘 끝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고요.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보시기에 그냥 편한 옆집 아줌마, 편한 이웃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한정희 의원 화이팅!